넥스스토리는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조인나우는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축제장, 여행지, 뭐 작게 말하면 커피숍, 식당까지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과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공간의 참여자들은 모바일이나 하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코로나 시국에 이어서도 계속 꾸준한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39억 정도 매출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100억을 이제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나우를 운영하는 넥스트스토리 이승재 대표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속에 멋진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어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다른 글을 읽거나 없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사진 속에 위치 정보를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저희가 사진 속에 위치 정보를 넣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과제도 하고 대입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성공해도 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엄청 빠르게 이제 사업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한국에 딱 출시하면서부터 당연히 사진 속에 위치 정보 보지. 아이폰에는 그게 기본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또 한번 좌절을 맛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게 활성화된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해서로 이제 바꾼 거죠. 주요 고객이 어디였냐면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스탬프 투어 앱, 관광 앱, 축제 앱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한 지역에 3개, 4개씩 어플이 나오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관광지에 갈 때마다 3, 4개씩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모듈화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조인나우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행의 어떤 과정이 여행 목적지에 가기 전부터 또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는 과정, 중간 단계들, 그다음에 여행을 마치고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관광업계에서 또는 여행업계에서 소위 잘 나가신다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 여행의 전 단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OTA라고 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야놀드라든가 여기어때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여행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이미 티켓을 예약을 한다거나 숙박 같은 상품들을 예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 조인나우라는 공간정보 플랫폼은 그 공간에 접속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가치가 극대화되는데 그 공간이라는 건 결국은 여행의 목적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행객들이 여행 갈 때 필요한 어떤 예약 상품들을 미리 한 이후에 여행지의 목적지에 떨어졌을 때부터 우리의 조인나우라는 서비스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만들고 고도화시켜 나가자라는데 저희 모든 멤버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인나우가 어떠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현재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 축제 시장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국에 한 1,200개가 넘는 축제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결국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벤트나 이런 액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그 축제장에 가시는 분들이 조인나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축제를 운영하는 집단하고 공간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분들하고 상호작용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축제장에 사람들이 막 줄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조인나우에 있는 기능, 거기에서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거나 당연히 비대면이 되겠죠.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대표적인 룰렛 게임이라던가 뭐 퀴즈 문제 맞히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인나우에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 카드 중심으로 고객들은 참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끝난 다음에 만족도 같은 것도 구글 시트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의 설문조사할 수 있는 이벤트 카드 같은 것들이 또 기능적으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인나우는 해당 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간에 들어오셔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경험, 고객의 정보,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손쉽게 접속을 해서 파악, 분석하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좀 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나 정부가 또는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나 스마트 관광 사업들, 이러한 사업 영역에 저희가 스마트 관광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솔루션 BM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 기업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것 안에 잘 들어오셔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시고 또 홍보나 관광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서 저희가 공간을 담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월 과금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상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아니면은 OTA 채널들, 그리고 폐쇄물들 이런 쪽에 공급을 해오던 벤더 사업들을 쭉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벤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조인나우 내에 B2C 커머스 영역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커머스들이 저희 조인나우에 담기게 되면 커머스를 통한 새로운 비행 모델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B2G, 그리고 B2B, 그리고 커머스를 통한 B2C까지 다양한 BM 모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원래 B2C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2023년부터 B2C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시리즈 A 투자를 준비하고 또 2024년에는 카테고리 확장, 25년은 글로벌 진출, 그렇게 해서 26년에는 유니콘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7년에는 성장하는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BS라는 방송에서 아이디어 리그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돼서 세상에 정식으로 런칭되기까지 그런 프로젝트들을 최태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멘토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윤서영 양이라고 한 분이 코리아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 코리아 게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이 되고 지자체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임을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게임과 접목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관광 활동들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셨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멘토를 하셨는데, 올해 3월 달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가 이미 조인나우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을 했고 선정이 됐죠.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그 아이디어를 낸 고안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를 성수동이라는 그 수제화 골목을 저희가 번역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수동이 안고 있는 본연의 이야깃거리들, 성수동이라는 그 지역도 분명히 과거로부터 뭔가 히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게임에다가 녹여서 실제 게임을 하면서 성수동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막 그 게임을 풀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윤서영 양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 기쁘다. 앞으로 저희 회사가 지치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역에 이런 보물찾기 같은 것들을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회사한테 응원의 메시지 주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017년 이후 관광에 이제 스마트라는 물결이
일어나면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던 공공시장 영역이 지금은 100여 개가 넘는 공공지자체에 공급을 해온 실적들을 좀 쌓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2017년 한 50여 개에 불과하던 관광시설사 영업이 지금은 한 600여 개가 넘는 관광시설사의 상품들을 저희가 유통하거나 관광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좀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작년에 2021년 관광벤처 우수기업으로 장관상까지 받는 명예를 주셔서 저희도 이러한 성장 속에서 좀 많은 또 기쁨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사명감을 더 키워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업 이후 공간정보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관광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에 야놀자의 B2G 영업을 담당을 했던 사업부가 저희에 합류되면서 저희 내부에서 스마트 관광 사업 부문으로서 자리매김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지자체, 지역 B2B 관광시설사들의 상품을 유통하는데 힘을 싣기 위해서 CL 스포츠미디어라는 벤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B2B 영역에까지 확대하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한 7억 정도의 매출에서 2021년 한 40억 정도까지 매출을 증대해 왔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약 한 530%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넥스스토리는 현재 37명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37명 중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열정을 불어넣는 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 쉽지만 앉아있는 사람을 달리게 하는 것은 저는 자신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성인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서로가 서로를 속일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는 많은 것들을 위임해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떠나서 저희 맨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조인나우가 뭐 연간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J커브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분들이 하나하나 자기 일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회사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나랑 같이 해준다고 이 사람이 나의 멤버라고 느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분 밑에 가서 배우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조인나우의 공간정보 플랫폼의 꿈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감사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을 꿈꾸고 있지만 그 이전에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행, 축제라는 분야에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이스, 세미나, 뭐 교육,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공간까지, 그다음에 요즘 핫한 메타버스 가상 공간까지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과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이제 카테고리로 확장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조인나우의 B2C 사업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조인나우 사업 부문,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관광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 사업 부문. 이 관광 시설사가 편리하게 현장 운영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들을 다양한 채널로 유통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레저 사업 부문,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 세 사업 부문이 우리가 관광 영역에서 앞으로 발전하고 공간을 조인나우를 통해서 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K가 붙으면 한류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K 스마트 관광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인터뷰하는 이 자리도 공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도 공간이고, 박물관도 공간이고. 근데 그 공간들이 점점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에 공간 운영자들이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죠. 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잘 제공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내가 공간에 미리 가기 전에 그 공간의 컨디션이 어떠한 상태이며 그 공간에 가면 내가 어떠한 가치를 더 부여받을 수 있을지를 찾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플랫폼 사업자답게 잘 해준다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무기를 저희가 드리게 되는 것이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시간이라던가 이 소모적인 시간을 최소화시켜주고 그분의 공간 가치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만 하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지금 1년에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관광벤처가 탄생이 되고 예비 관광벤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50개에서 100개의 관광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회사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유니콘이 아직 없어요. 저희 회사는 관광벤처 중에서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을 해서 공간 운영자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공간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자라는 이론적인 생각들 저희가 추구하면서 관광벤처 중에서 처음으로 유니콘 회사가 되보자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인나우를 통해서 공간 어디든 조인을 해서 그 공간에서 공간을 즐기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